원만한 합의를 해봐야 되겠다. 자, 우리 189쪽을 나갈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핵심만 좀 얘기를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표본. 그래서 모집단이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전체 대상이 모집단이야, 준영아. 그치? 전체 대상이 모집단이고, 근데 그 전체를 다 조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무작위로 몇 명만 뽑아가지고 만든 그룹이 표본이야. 그치? 맞죠?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을 M, 요걸 모평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모표준편차, 이렇게 제곱 붙어 있으면 모분산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원래 쓰던 기호를 그대로 모평균, 모분산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표본, 하나의 표본의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불렀죠. 이거 자체를 읽을 때 표본 평균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 이거 자체가 표본 평균. 그러면 요렇게 하면 이게 뭐였지, 준영아? 요렇게 하면 앞에 뭐가 붙어야지? X바 자체가 뭐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 맞아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읽어야 되고, 이것이 모평균과 어제나 모평균과 어땠다? 똑바로 앉아. 똑바로. 너도 일로 올래? 아니 죄송합니다. 자,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이 같았다. 그래서 이걸 혼동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모집단이 이만큼 있으면 이 모집단 안에서 표본을 굉장히 여러 개를 뽑을 수 있잖아. 그치? 요렇게도 표본을 만들 수 있고, 요렇게도 표본을 만들 수 있고, 여러 개의 표본을 만들 수 있는데, 그 각각의 표본마다 다 X바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요거의 평균, 요거의 평균, 요거의 평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X1바, 여기서 얘네들의 평균 X2바, 이런 식으로 각각의 표본마다 다 X바가 하나씩 나온다 그랬지. 그 나온 X바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다시 평균을 낸 것, 그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고, 그게 모평균과 똑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읽어야 되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과 어디나 같니 다르니?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그 저거 밑에 분모에다가 맞아. 그 저거 평균 저거 표본 평균을 그 이렇게 한 그 뭐지 그 개수를 나타내는 문자가 뭐였죠? N. N. 그치? 표본을 뽑을 때 우리가 표본의 크기 있지?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했습니다. 표본의 크기는 내가 표본을 몇 개짜리 표본을 뽑을 거냐, 이게 표본의 크기죠. 그래서 N으로 모분산을 나눈 거, 요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그랬어. 표본 평균의 분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직접 예를 들어서 해봤잖아요. 뭐 0, 2, 4, 6 이렇게 4개 해놓고 얘네 가지고 평균 분산 구한 거랑 여기서 2개짜리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0, 2, 4, 6, 0, 2, 4, 6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X바들을 쫙 갖다 놓고서 또 한 번 평균 분산 구해봤잖아. 그렇게 구해봤을 때 여기에서 나온 그 분산이 얘네들의 분산을 2로 나눈 거랑 같았다고요. 크기가 2인 그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의 핵심은 요거였습니다. 표본 평균의 그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였고, 그래서 자, 예를 들면 X라는 확률 변수가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X가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거기서 내가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 평균들을 모아놓으면 그 표본 평균들도 역시나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때의 정규분포는 어떻게 생긴 정규분포일까? 평균은 X의 평균이나 X바의 평균이나 어때요? 똑같으니까 여기는 똑같이 M 이렇게 쓰면 되죠. 그쵸? 근데 분산은 X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었다면 X바의 분산은 그대로 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6을 써야 되는 거지. 그치? X바의 분산이니까,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내용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과정을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x바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이런 문제들을 풀었었죠. 자, 그래서 오늘 189쪽에 있는 문제부터 보면은 189쪽에 필수 예제 5번 이거는 자, 짐의 무게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평균이 18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딱 써놓고 가는 거야. 문제 읽으면서. 자,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비행기 탑승객 중에서 n명을 뽑았어요. n명.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은 거죠.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더니 그 표본 평균 x바가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이 요거다. 자, 그럼 먼저 이건 x에 대한 정규 분포니까 얘를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로 먼저 바꿔볼게. 재현아 방금 말한 거 x나 x바나 평균은 어떻다? 같다. 똑같이 쓰면 돼. 근데 분산이 x의 분산은 16이죠. 그럼 x바의 분산은 16을 어떻게 한 거? n으로 나눈 거. 그러면 n분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치? 그리고 요거는 n분의 4제곱이라고 써도 되지만 이렇게 써도 되죠. 루트 n분의 4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게 이제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x바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일단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확률을 얘기하는데 x바가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 이걸 물어봤어요. 준영아 근데 그 확률이 몇이라 그랬냐면 0.8664라고 했어요. 그치? 지금 x바의 평균이 18이잖아. 18. 그럼 18이 딱 가운데 있어. 그러면 17하고 19는 18을 딱 기준으로 해서 이 양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 떨어진 거리가 어때? 같죠? 그럼 정확하게 정규분포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18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두 지점을 자른 거잖아. 그렇게 잘라가지고 넓이를 구했는데 넓이가 8664야. 그럼 너는 이 표에 있는 숫자 중에 어떤 숫자가 딱 눈에 들어올까? 그렇지. 4332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렇지? 그래서 4332가 두 개 붙어가지고 8664가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 얘기는 자, 이 확률은 표준화 시켰을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확률과 같을 거다? 어디부터? 1.5는 여기겠지. 여기는 뭐야? 지금까지 대답을 너무 잘했거든? 여기만 맞추면 돼. 여기만. 표준 정규 분포도 가운데가 0이잖아요.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럼 0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잘라진 그 부분이잖아. 그렇지. 이쪽이 1.5면 이쪽은 마이너스 1.5가 돼야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요렇게 표준화가 될 거다라고 우리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요 확률을 보면서. 그럼 어차피 뭐 이쪽 양쪽 다 볼 필요 없이 한쪽만 봐. 19라는 숫자를 표준화 시키면 얼마가 될 거다? 1.5가 될 거다라는 거 우리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요걸로 표준화 시키는 과정만 보면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표준화 시키는 식은 원래 식이 이거죠. 시그마분의 x-m. 요게 표준화 시키는 식인데 지금은 우리가 요 정규 분포에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맞게 표준화 시키는 식을 써보면 19에서 18을 뺀 다음에 분모에다가 요걸 써줘야죠. x바의 표준 편차. 그래서 루트 n분의 4를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 그랬을 때 그 값이 1.5가 나온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게 1이잖아. 1. 그러면 윤서야 이거 전체가 그냥 뭐 분의 뭐가 될까? 요거 전체가 이 분자가 1이잖아요. 분자 1이니까 이거 분의 1인 거잖아. 그치? 요거에 그냥 역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4분의 루트 n이 됩니다. 좌변이. 그래서 4분의 루트 n 그리고 요쪽은 1.5니까 2분의 3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2분의 3이라는 게 4분의 6하고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루트 n이 6이 돼야 되네. n은 얼마? n은 36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요거를 이렇게 그냥 주어진 정규 분포를 이렇게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로 바꾸는 과정, 그 과정만 잘 하시면 그 뒤에 과정은 그냥 정규 분포 계산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요걸 이렇게 바꾸는 것만 잘 하면 된다. 선생님 왜 이리 쉽지 있지 않았어요? 뭐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거나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 188쪽까지 했으니까 비슷한 유형이잖아. 자, 뒤로 넘어갈게요. 이제 오늘 새롭게 배울 내용은 이제 내용상 마지막 내용입니다. 요게 요것만 하면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그 한 과목이 끝나는 거예요. 자, 3번은 모평균의 추정. 자, 방금 전에 했던 얘기랑 이제 연결되는 거야. 방금 전 앞에 따는 얘기랑. 결국 우리는 모집단에 대해서 궁금한데 모집단을 다 조사하기가 힘들어서 표본만 조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표본을 한 세트 뽑아가지고 그 표본의 평균을 구해봤어요. 그 표본의 평균을 이제 x바라고 쓰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표본 평균을 이용해가지고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을 알아내고 싶은 거야. 그치? 정확하게 몰라도 얼마쯤 될 거다라고 추측하고 싶은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나라 07년생들의 평균 키를 조사하고 싶어.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07년생들을 다 조사할 수 없잖아. 그래서 호원 고3만 조사했어. 호원 고3만 평균 키를 조사해봤는데 호원 고3의 평균 키가 예를 들면 165가 나왔어. 그러면 이 165가 바로 x바인 거죠. 나는 우리나라 전체 07년생이라는 모집단에서 그 모집단을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호원고에 있는 3학년만 표본을 뽑은 거잖아. 그치? 그럼 호원고에 있는 3학년들이 내가 뽑은 표본이 되는 거고 그 표본의 평균인 거니까 얘가 바로 x바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x바를 이용해서 내가 진짜 찾고 싶은 건 07년생들의 평균 키, 이 모집단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호원고들의 평균 키가 165니까 그럼 우리나라 07년생의 전체 평균 키도 165야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내가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할 때 정확히 얼마야? 라고 말하면 맞출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적어도 요런 정도 이제 간격을 줘야 되는 거야. 호원고 애들의 평균 키가 165니까 아마 우리나라 전체 07년생들의 평균 키는 요 정도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해야 맞출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164부터 166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아, 진짜 우리나라 07년생들의 평균 키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겠구나. 이게 믿을 만한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모평균의 추정을 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처음에 맞닥뜨리게 되는 말이 신뢰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신뢰도. 신뢰도라는 건 원래 무슨 뜻이에요? 믿을 수 있는 정도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럼 이 단원에서는 신뢰도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추정한 이 구간 안에 진짜로 이 모평균 m이 들어갈 확률, 그걸 신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내가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그 표본 평균 양 옆으로 이렇게 범위를 만들어서 자,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지. 그럼 그 말이 맞을 확률이 신뢰도인 거니까 진짜 그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있을 확률, 이게 신뢰도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항상 문제에서 95% 신뢰도하고 99% 신뢰도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예측해봐. 같은 조건이라면 내가 구간을 좁게 잡았을 때랑 구간을 막 이렇게 넓게 잡았어. 이렇게 하면 훨씬 넓게 잡은 거죠. 위에 거보다. 그러면
어떤 구간이 더 맞을 확률이 클까? 구간을 넓게 잡으면 실제로 그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쵸? 준영아, 구간을 좁게 잡을수록 내 말이 맞을 확률이 높아져 낮아져? 잘 들라고 윤식이 아벤 앞에 앉아가지고 구간을 좁게 잡으면 그만큼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야. 거기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 신뢰도가 높으면 구간이 어때야 된다? 구간의 폭이 커져야 돼. 구간을 넓게 잡으면 돼. 그럼 신뢰도가 낮다. 그러면 구간이 어떻다? 구간이 좁아. 좁으면 맞힐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신뢰도가 낮은 거야. 그치? 일단 이런 느낌으로 신뢰도를 예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자, 요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 내가 신뢰도 95%로 어떤 상황에서의 모평균을 요 구간 안에 있어 라고 추정하고 싶어. 그러면 이 추정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이 95%라는 확률을 여기서 갖고 와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가 있다고 생각하고 표준 정규 분포에서 뒤에 이제 표준 정규 분포 표 있으니까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자 0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잘랐을 때 그때 여기 좀 뭔가 가까운가? 자 그때 요 구간의 넓이가 요게 0.95가 되도록 하는 요 숫자를 내가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찾을 수 있죠. 뒤에 표 쫙 있으니까 표에서 보면은 이렇게 같은 숫자 얼마랑 마이너스 얼마랑 여기서 딱 끊으면 이 넓이가 0.95가 되게 하는 그런 저 별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단 말이야. 뒤에 표를 보면 어진아 표에서는 항상 요 절반만 나오잖아. 요 절반만 나오는 거 알죠? 이렇게 넓이만 표에 나오잖아 어진아. 그지? 그러면 표에서 내가 넓이가 얼마가 되는 값을 찾아야 되겠어? 이게 지금 양쪽 합쳐가지고 0.95라는 넓이가 되려면 요 절반은 얼마일까? 0.475가 되는 값을 찾는 거예요 표에서. 표에서 이 0.475가 되는 값을 찾아보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1.96이라는 상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1.96부터 자 플러스 1.96 사이에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변수 z가 들어갈 확률 이게 저 그림에서 봤을 때 이게 얼마인 거예요 지금? 이게 0.95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를 활용해서 이거 신뢰도 95%로 모평균을 추정해 보고 싶은 거예요.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가 되는 그런 구간을 찾아보려고 얘를 먼저 쓴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에서 95%가 되는 부분.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Z자리에다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모평균을 알고 싶지만 모평균을 모르기 때문에 표본을 하나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을 만든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 분포가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방금 앞에 문제 풀면서 했죠?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 분포는 모평균하고 평균은 똑같아. 하지만 여기가 다르죠? 여기 아까 어떻게 쓰자 그랬죠? 요렇게 쓰면 더 보기 좋다 그랬죠? 루트 n분의 시그마에다가 전체에 제곱한 것. 이게 x바가 따르는 정규 분포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이 z자리에다가 이 정규 분포에서 x바를 표준화시킨 식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화식은 뭐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화식은 Z가 시그마분의 x-m 요거랑 같다가 표준화식이지. 그지? 그럼 이거를 지금의 상황에 맞게 조금 바꿔보면 자 일단 x가 아니라 x바가 들어갈 거고요. x바가 들어갈 거고 평균 자리는 똑같으니까 평균 자리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여기 밑에도 뭘로 바꿔줘야 돼? 그냥 시그마가 아니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이렇게 바꿔서 써주면 그러면 그때 이제 요것이 바로 이 z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넣으면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p 마이너스 1.96부터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빼기 m 하고 요쪽은 플러스 1.96 이렇게 되죠. 이 확률이 지금 0.95라는 거야. 그러면 저거를 잘 정리해서 자, 요 식을 잘 정리해 가지고 가운데에 뭐만 있게 할 거냐면 가운데 m만 있게 할 거예요. 우리 목표는 모평균이 어디부터 어디 범위에 있는지를 말했을 때 그 말이 맞을 확률이 95%가 되는 그 구간을 찾고 있는 거니까 저 식을 잘 정리해 가지고 가운데 m이 있게 해주면 그러면 맞을 확률이 95%인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는데 자 이거 보자마자 이거 분모에 있는 거 어떻게 하고 싶어요? 식 전체에다가 곱하고 싶죠. 그래서 요거를 식 전체에다 한 번씩 곱해주면은 자 이쪽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고요. 가운데에는 이제 x바 빼기 m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목표는 가운데 누굴 남기는 거야? m을 남기는 거야. 그치? m을 남기는 건데 m에 지금 마이너스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쪽 부분에서는 m을 넘기고 요 숫자를 넘겨. 그럼 어떻게 돼? m 값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여기가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고요. 자, 오른쪽 요쪽에서도 마찬가지로 m을 넘기고 숫자를 넘겨. 그러면 오른쪽에 m이 오겠죠? 이렇게 m 값이 올 거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식 모두 다 m에 대한 범위를 말해주죠. 그치? 그래서 m은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큰 거니까 m에 대해서 예쁘게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돼요. m 값은 이렇게 돼가지고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오른쪽은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범위가 만들어지고 이 범위의 확률이 아까 처음부터 계속 얼마였어? 확률이 얼마인 거에서 출발했죠? 0.95에서 출발했잖아. 그러니까 이 확률이 0.95야. 그럼 지금 이 과정을 쫙 되돌아보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x바를 하나 구한 다음에 그 x바에다가 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한 거랑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뺀 것 이거를 x바에다가 더해주고 빼주면 요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범위 안에 모평균 m이 들어갈 가능성 그 확률이 0.95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 이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을 우리는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이렇게 불러요. 그게 지금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이 식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물론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이 되면 다 까먹겠죠. 지금 설명한 건 까먹어도 괜찮아. 까먹어도 괜찮은데 이 최종적으로 나온 식은 외워야 돼요. 최종적으로 나온 식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이런 거라 그랬어. 내가 모평균 m이 궁금한데 모평균은 못 구하니까 x바라는 표본평균 하나만 있단 말이야. 그 표본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이 어디쯤에 있을까 추측해보는 상황이야. 추정해보는 상황인데 그때 우리가 신뢰도 95%로 추정을 하면 그 신뢰 구간을 이렇게 쓰는 거고요.
신뢰도 99%.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신뢰도를 높이려면 구간을 좁게 해야 돼, 넓게 해야 돼? 은솔아, 신뢰도를 높이려면 구간을 좁게 해야 돼, 넓게 해야 돼? 넓게 한다 그랬지, 넓게. 그치? 그래서 자, 이 위에 식과 아래 식을 비교해 보면 살짝 바뀐 게 있죠? 어제는 어디가 바뀌었니? 이 두 식을 비교해 보면 딴 건 다 똑같은데 여기 1.96이 들어가 있던 자리에 밑에는 얼마로 바뀌었어? 2.58로 바뀌었죠? 그쵸? 요 숫자가 요만큼 커졌으니까 그만큼 구간이 이렇게 넓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가 올라간 거고요. 요 1.96이나 2.58 같은 요 자리에 오는 요 숫자를 우리는 신뢰도 계수 이렇게 부릅니다. 신뢰도 계수. 그러니까 신뢰도 계수는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계수가 커지는 거예요. 이 신뢰도 계수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서 말해주는 거고, 문제에서 말해줄 때 여기 신뢰도 계수를 말해주는 식이구나 해서 잘 뽑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맨날 나오는 숫자니까 이 두 개는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그래서 신뢰도가 95%일 때는 1.96이라는 상수를 쓰고요. 99%일 때는 2.58이라는 상수를 쓰는데 1.96은 애초에 어디서 나온 거였냐면 표준정규분포에서 나온 거였어. 여기가 0.95가 되게 하는 상수에서 1.96이 나온 거였고요. 그러면 당연히 2.58이라는 상수도 표준정규분포에서 나온 거겠죠. 그죠? 표준정규분포에서 이쪽을 0.99가 되게 만드는 99%가 되게 만드는 상수를 찾으면 여기가 2.58이 됩니다. 이렇게. 거기에서부터 나온 상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뢰 구간인 거고요. 이 신뢰 구간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신뢰 구간에 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래 뭐 예를 들면 3부터 10까지 3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이러면 길이가 얼마니 성빈아? 3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7이죠. 그러니까 어떤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빼면 나오는 거잖아, 길이는. 그러니까 신뢰 구간도 마찬가지로 요쪽에 있는 숫자에서 요쪽에 있는 숫자를 어제나 어떻게 한다? 준영 어떻게 한다? 윤서야 어떻게 한다? 방금 말했잖아, 성빈이가 3부터 7까지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대? 뺀다고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그게 구간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 게 신뢰 구간의 길인데 어제나 얘에서 얘를 뺀 게 신뢰 구간의 길이야. 빼면 근데 누가 없어져? 야씨, 내가 오늘 집에 빨리 가야 된다고 말했어 안 했어?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야? 아니 1.96에서 1.96을 빼면 아니 X바가 없어지잖아. X바가. 앞에. 저걸 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저기만 저렇게 해놔가지고 밑줄 걷잖아. 밑줄. 여기 밑줄. 이거에서 이거를 뺀다고요. 그럼 X바는 없어지겠죠? 대신 요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몇 개? 2개.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신뢰도가 99%로 올라가면은 요 숫자만 바꾸면 되지. 요 숫자만. 그죠? 요것만 2.58로 바꿔주면은 그게 99%의 신뢰 구간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신뢰 구간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했고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문제는 192쪽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 자, 192쪽에 있는 문제를 읽어보니까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100개를 이미 추출했다. 이거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저 10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나타낼 때 뭐라고 나타내줘야 돼 저거? 저 100은 우리가 뽑은 표본의 크기란 말이죠. 표본의 크기를 우리는 어떤 문자로 쓰죠? n으로 쓰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전구 100개를 뽑았어? 그러면
표본의 크기 n은 100이네. 딱 따로 적어놔야 돼. 자, 그리고 그랬더니 평균이 1000시간, 표준 편차가 50시간이었대요. 어진아, 여길 봐. 여기 뒤에 보지 말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평균은 뭐의 평균이야, 어진아? 그 전부 100개를 내가 뽑은 그 100개의 전구들에 대한 평균이죠. 근데 이 100개의 전구가 내가 뽑은 샘플이란 말이야. 표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1000이라고 하는 건 내가 뽑은 표본의 평균을 말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m인가요? x 바인가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근데 저 내가 언제 m과 x 바가 똑같다고 했냐? X 봐요. X 봤죠. 그래서 이건 x 바야. m하고 똑같은 건 x 바가 아니라 ex 바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 지금 이 문제에서 말해준 1000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뽑은 그 100개 전구의 평균을 말하는 거니까 x바가 1000인 거예요. x바가 1000인데 그걸 가지고 모평균이 어디 있는지 추정해보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서 x바가 1000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요게 이제 약간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50이라는 표준 편차도 누구의 표준 편차예요? 이것도 내가 뽑은 이 100개의 전구의 표준 편차잖아. 그러니까 이 50이라는 것도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뽑은 표본의 표준 편차야. 표본 표준 편차니까 모 표준 편차인 시그마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는 모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잖아. 우리가 모집단에 대해서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 표본을 뭐하러 뽑아? 모집단 다 아는데. 대부분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모르니까 표본을 뽑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 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은 여기 지금 화면은 없지만 여기쯤에 여러분 책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책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려면은 원래는 이 모 표준 편차를 알아야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모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문제 풀 때는 n 값이 충분히 크면 시그마 대신 그냥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해도 괜찮아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이 50이라는 숫자를 그냥 뭘로 생각해도 된다? 그냥 시그마로 생각해도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막 풀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는 원래 엄밀히 말하면 시그마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미리 말하는 거야. 자,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 시그마로 써도 괜찮아요. 자, 그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값은 x바 주어졌고요. 시그마 주어졌어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의 목표는 m,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럼 방금 앞장에 있던 식 있죠? 자, 모평균을 추정하는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 그대로 해가지고 가운데 부호만 바꿔주면 오른쪽. 자, 요 식. 여기다 이제 뭐만 하면 돼? 그냥 문제에서 제시한 값들을 그냥 저기다가 대입만 하면 돼. 그치? 넣기만 하면 돼. 그죠? 그래가지고 x바 자리에는 어제는 얼마가 들어가고 100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n 자리에는 얼마가 들어가? n 자리에는 그치 표본의 크기 100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10분의가 되겠고 시그마 자리에는 얼마가 들어가? 50이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똑같이 이렇게 해서 가운데 부호만 플러스로 바꿔서 이렇게 요게 이제 신뢰 구간이 되는 거고요. 계산해보면은 이게 5네. 5 1.96 곱하기 5가 얼마죠? 1.96 곱하기 5 영담산 돼야지. 1.96 곱하기 5 9.8 1.96 곱하기 5 9.8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9.8이야. 그러니까 1000 빼기 9.8 1000 더하기 9.8이에요. 그쵸?
그래서 계산하면 자 1000에서 9.8 빼면 얼마니? 990점인가? 9.8 빼니까 그리고 여기는 1009.8 이렇게 그치? 990.2부터 1009.8 여기까지가 이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어진아 신뢰도를 그럼 99%로 올렸어. 그러면 어디만 바꾸면 돼? 1.96이라는 숫자를 2.58로만 바꾸면 돼. 그치? 자 여러분 그 신뢰도 개수는 외울 필요 없다 그랬죠? 이 문제도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 요거. 요게 신뢰도 개수를 지금 말해주는 식이라는 거야 요게. 그죠? 1.96까지 잘랐을 때 0.95 이게 95%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2.58에서 잘랐을 때 0.99 이게 99%를 말하는 거니까 99%에서의 신뢰도 개수는 2.58을 사용하고 95%에서는 신뢰도 개수를 1.96을 사용해라 이런 뜻으로 지금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딴 거는 그대로 두고 요 자리만 바꾸면 되지 그지? 요 자리만 2.58로 2.58 여기도 여기만 2.58 이런 식으로 요렇게 2.58로만 싹 바꿔주면 그게 2번이잖아 그치? 여기 2.58로 자 그럼 이번에는 2.58에다가 5를 곱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2.58 곱하기 5면 얼마죠? 12.9 그러면 1000에서 12.9를 빼니까 1000에서 12.9를 빼면은 987.1인가? 맞죠? 987.1 그 다음에 또 1000에다가 12.9를 더하니까 1012.9 이렇게 되겠네 그치?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 하나 우리 풀고 가자. 밑에 244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 공식만 잘 알고 있으면 돼. 이 공식만 잘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 한번 해봅시다. 244번 에 맞게 숫자를 대입해서 가운데 m이 있겠죠? 자 왼쪽에는 뭐라고 써야 돼? 150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5 맞죠? 이게 왼쪽 거고 오른쪽 거는 똑같은데 뭐만? 부호만 플러스로 바꾸면 오른쪽 거죠. 굉장히 쉬운 문제야 얘들아. 요 구간이 문제에서 얘기한 요 신뢰 구간하고 일치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요렇게 써놓고 비교해봐. 요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거가 돼야 되고 이게 이거가 돼야 되잖아. 그치? 맞죠? 어느 쪽으로 보는 게 편하겠어? 오른쪽이 편하지. 더하기니까. 이게 지금 150에다가 얼마 더해놓은 거예요? 1.29 더해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이 정확히 얼마가 되면 돼? 요게 1.29가 되면 되잖아. 근데 생각해봐. 1.29라는 값은 2.58의 얼만큼이에요? 딱 반이야. 다시 1.29는 2.58의 딱 절반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분수가 얼마면 된다? 요 분수가 2분의 1이면 되는 거야. 그게 안 보였어도요. 등식으로 써도 이렇게 되지.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29잖아. 그럼 양변에 100 곱하면 여기 129 되고 여기는 258 될 거 아니야. 그럼 양변을 258로 나눠.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258분의 129잖아. 이거 약분되면 2분의 1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 된다. 얘가 2분의 1이 된다. 아, 여기 시그마가 아니라 5라고 써야지. 그지? 5. 시그마 값 알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썼을 때 이게 2분의 1이 되려면 이 분모가 몇이 돼야 돼, 얘가? 얘가 10이 돼야지, 얘가 10. 그래서 루트 n이 10인 거니까 n 값은 몇이다? n 값은 100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쵸? 신뢰 구간식만 잘 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요 계산만 중간에 헷갈리지 말고 잘 하시면 답이 나온다. 자, 물어보는 문제 패턴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유형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틀릴 게 없는 단원이에요. 자, 그 다음 193쪽으로 가볼게. 어진아
자리 옮겨야겠다. 우리 여진이가 진도 빨리 나가는데 도움을 안 주네. 내가 네 이름 부를 때마다 5초 10초씩 지나가는 거야. 그만큼 난 집에 늦게 가는 거고 그만큼 우리 와이프는 열이 받겠지. 정신 차리라고요. 네 이름 안 부르게. 자, 이거 실내 구간 불러봐. 0.1.9입니다. 응? 뭐라고? 실내 구간 지금 여기서 지금 주어준 거는 표준 편차 알려줬죠? 네. 그리고 신뢰도 95% 알려줬죠? 네. 요것만 알려줬어. 그 밖에 뭐 x 바가 얼마인지 이런 거 안 알려줬어, 그지? 네. 그러면 그냥 x 바로 쓸게요. 자, 그럼 가운데다 m 놓고 왼쪽에 뭐라고 쓸래? X가 음, 마이너스 음, 1.9 음, n분의 10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되고 오른쪽은 똑같은데 어떻게?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지. 부호만 이렇게 바꿔주면 여기 실내 구간이죠.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봐봐. 실내 구간을 알파부터 베타까지로 했을 때 그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애가 등장하죠. 이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지 이게? 아까 어떤 구간 아까 성빈이한테 말했잖아. 뭐 3부터 10까지 이런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에 뭘 구하는 거야?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주어진 구간에서 지금 뒤에 있는 숫자에서 주어진 구간이 알파부터 베타까지인데 베타에서 알파를 뺐잖아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그 구간의 길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이거를 뭐라고 배웠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 이렇게 배웠던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베타라는 거고 얘가 알파라는 거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빼란 얘기잖아요. 그치? 아까 봤잖아. 빼면 누가 없어진다 그랬죠? x바가 없어지고 그치? x바가 없어지고 요 부분이 몇 덩어리가? 요 부분이 두 덩어리가 더해지면서 그쵸? 이 문제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에 해당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보면요. 자, 요쪽 거에서 요쪽 거를 빼 이런 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만 남아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 요것만 남고 이것이 문제에서 말하는 실내 구간의 길이입니다. 이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근데 그게 1.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자 요렇게 놓고 푸는 거야. 이제 요렇게 자 이 계산만 이제 잘 하면 됩니다. 요 계산만 잘 하면 되는데 일단 10을 곱할게요. 10을 곱해가지고 여기다 10 곱하면 얘가 19.6이 되잖아. 19.6 그래서 2 곱하기 19.6 그리고 나누기 루트 n 그리고 이쪽 1.4 이렇게 써놓고 자, 이 식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등식의 성질에서 만약에 a분의 b가 c하고 같다 이런 등식을 만나면 우리가 요 자리랑 요 자리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둘이 바꿔도 되죠. 그죠? 바꿔도 돼. 그러니까 양변에 곱하기 a, 양변에 나누기 c 이렇게 생각하면 c랑 a랑 자리 바꿔진단 말이지, 그치? 그럼 부등식에서도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부등호 뒤집힐 일 없으니까 요 자리랑 요 자리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요거랑 요거랑 그대로 자리 바꿔요. 그러면 요쪽이 루트 n이 되고요. 요쪽이 1.4분의 2 곱하기 196이 되는데 19.6이 되는데 분모 분자에다가 10배 해줘도 되죠. 분모 분자에 10배 해주면 얘도 10배 되면서 14가 되고 얘는 196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196이라는 숫자가 얼마의 제곱이더라? 14의 제곱이거든. 196이 14제곱이에요. 모르면 196이랑 14랑 약분 계속 해보면 되고. 그죠? 그래서 196하고 14랑 약분을 시키면 다시 14가 하나 남습니다. 요렇게 약분 돼요. 그러면 좌변이 28이 되죠. 요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루트 n이 그렇다는 거고 루트 n이 28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n 값이 궁금하니까 28을 뭐 해준 게 답일까? 제곱해 준 게 답이다. 어진아 28을 제곱하면 얼마게? 28을 제곱하면 얼마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중학교 때 하는 거잖아 이거. 인수분해를 이용한 숫자의 계산 그래가지고 28의 제곱이면 30 빼기 2의 제곱이잖아. 완전 제곱식이니까 900 마이너스 120 플러스 4죠. 얼마까? 784네. 그지? 784. 그래서 n값은 784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표본은 최소 784개 이상 있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치? 이것도 결국 그니까 새로운 거 없어. 다 그냥 이 실내 구간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실내 구간 딱 쓴 다음에 문제에서 베타 빼기 알파 하라 그랬으니까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빼고 그게 1.4 이하다. 그지? 그 이후에는 이제 계산 잘 해주면 되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194쪽에 필수 예제 8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일단 문제를 쭉 읽으면서 이것도 실내 구간부터 한번 써볼게. 실내 구간. 표준 편차가 0.4라 그랬으니까 시그마가 0.4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 95%라 그랬으니까 신뢰도 개수는 1.96을 사용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모평균을 추정해보면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오겠네. x바 여기서는 문제에서 소문자로 썼으니까 우리도 소문자로 쓸게요.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리 0.4.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부호만 바꿔서 요렇게. 자, 여기 실내 구간이야. 근데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는 모평균 m과 표본평균 x바의 차를 원해요. 차. 우리 만약에 a와 b라는 두 수의 차 이러면 식을 어떻게 쓰지? 그냥 a 빼기 b라고 쓰면 되나? 차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라는 의미가 들어있잖아. 그래서 a와 b의 차 그랬을 때 그냥 a 빼기 b라고 하면은 틀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있어야 돼. 이렇게. 이러면 누가 크든 차가 되죠. 그쵸? 맞죠? 두 수의 차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a 빼기 b의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m과 x바라는 숫자의 차니까 이게 궁금한 거야. 이거가 얼마야가 궁금한 거야. 그치? 그래서 저런 모양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식 전체에다가 빼기 x바를 한 번씩 할게요. 빼기 x바. 그러면은 이쪽은 누구만 남냐면 요거만 남겠죠? x바가 날라갔으니까 요거만 남을 거고. 자, 가운데에는 이제 m 빼기 x바가 올 거고요. m 빼기 x바. 자, 오른쪽은 또 x바가 날라갔으니까 얘만 남겠죠? 요게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식이 어떤 모양이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x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플러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런 느낌이거나 지금. 요런 느낌인 거잖아. 그치? 왼쪽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부호만 반대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긴 식을 어떻게 써도 똑같은 의미냐면 x의 절대값이 5 이하다 이렇게 써도 얘랑 같은 뜻이잖아. 그치? 맞죠?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가운데 있는 애한테 뭐 씌워주고 절대값 씌워주고 m-x 바에다가 절대값 이렇게 씌워주고 이게 요거 양수 부분 요거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쓰면 이게 위에 줄 아래 줄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죠?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자, 그러면 결국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고요. 그 차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차가 0.01 이하가 된대. 그러면 어때? 얘보다 얘가 크거나 같아? 그럼 또 얘보다 0.01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는 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0.01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작거나 같아가 되는 거야.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완성을 시키시고 이제 이쪽 부분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100배 할게요. 100배 하면은 여기는 196이 되겠네. 196 곱하기 0.4가 되고요. 여기는 루트 n이 있고요. 100배 했으니까 여기는 1 되겠죠? 1. 그러면 양변에다가 루트 n 곱하면은 여기가 루트 n이 될 거고. 자, 이쪽은 계산하면 뭐니 이거? 196 곱하기 0.4가 얼마지? 196에다가 10분의 4 하는 거니까 19.6에다가 4 곱하면 얼마죠? 응? 얼마? 60? 70 얼마인가? 78.4인가? 78.4? 자, 그래서 루트 n이 78.4 이상이에요. 그럼 78.4를 뭐 하라는 거야? 제곱하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 요 정도는 뭐 이제 계산기 두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곱을 해보면 이쪽이 뭐가 되냐면 6146.56 이렇게 나옵니다. 6146.56. 그래서 n 값은 이제 표본의 크기니까 개수를 말하는 거니까 자연수여야 되잖아요. 6146.56보다 크니까 답은 6147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요 실내 구간 이거를 잘 쓸 수 있으면 계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문제들 중에서도 요 247번 같은 경우는 위에 거랑 비슷하게 숫자가 약간 지저분하게 나와. 그래서 요거는 뭐 계산기 쓰고 싶으면 계산기 쓰시고 248번은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기 쓰지 말고 그냥 계산하세요. 247번만 계산기 써서 계산해봐도 좋겠다. 자, 그래서 숙제는 요 페이지까지만 할게요. 194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RPM은 95부터 99까지 요만큼이 숙제가 되겠습니다. 네, 토요일까지 자기가 약속한 거 잘 지키시고 열심히 숙제해서 만나요. 수고했습니다.